자, 이제 우리가 중력 파트 나갈 건데요. 지난주에 이 중력이라는 힘에 대해서만 좀 자세히 알았었어요. 자, 세 번째 뭐로 들어갑니까, 얘들아? 중력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이 중력의 개념, 자, 여기 등장한 몇 가지 용어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누굴 볼 수가 있냐면 중학교 때부터 우리가 배웠던 내용에 의하면 지구 어디로 얘들아? 중심 방향으로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 요거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중력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누가요, 얘들아? 뉴턴이 누굴 가지고? 납을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중력의 방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납을 가지고 어디요, 얘들아? 북극 지방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 무거운 납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얘들아? 지표면에 대하여 직각 방향. 그 다음에 중위도 지방으로 갑니다. 역시나 지표면에 대하여 무슨 방향이더라? 직각 방향. 적도 지방으로 갑니다. 지표면에 대하여 무슨 방향이에요, 얘들아? 직각 방향을 향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렇게 해서 가져가는 위치 어디에서도 직각 방향을 향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요, 얘들아? 뉴턴은 누구요? 중력의 방향을 누구를 쓰냐? 납 연자를 씁니다. 한자로. 그래서 납이 지표면에 대해 직각 방향을 향한다라고 해서 연직 방향이다라고 방향을 칭했었죠. 자, 이때 우리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냐면요. 물론 지구 중심으로 잡아당기는 힘을 우리가 중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에 이렇게 나왔었어요. 여기 A라는 사람이 서 있고요. 여기 B라는 사람이 서 있어요. 이 두 사람의 중력의 방향은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어떤 애가 맞다라고 했어. 그래서 틀린 거야. 중력의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이 맞죠. 그런데요, 정확하게 A와 B라는 사람의 위치를 표현해 줬습니다. A에서는 화살표가 이렇게 가고요. B에서는 화살표가 이렇게 가죠. 이러면 중력의 방향이 A와 B에서 서로 뭐 한 거야? 다른 거예요. 알겠죠? 지구 중심이라는 공통의 단어는 있지만 위치를 정확히 표현해 줬을 때는 화살표의 방향이 다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지구 중심에서 모여질수록 얘들아 멀어질수록 중력의 크기는 작아지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요 어떤 중력에 관련된 실험을 해도 우주 공간에서 실험을 하진 않습니다. 중력이 지구 중심에서 멀어졌더니 작아졌다라는 걸 느끼려면 정말 인간의 생활 영역을 벗어나야 돼. 정말 우리가 높은 곳에서 자유낙하 해봤자 무엇입니까, 얘들아? 롯데타워 정도겠죠? 그러면 거기서도 일반적으로 중력의 크기는 몇 킬로그램당, 얘들아? 1kg당 몇 뉴턴이 됩니까, 얘들아? 9점 몇 뉴턴이 돼요, 얘들아? 8뉴턴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됐을까요? 자, 그런데요. 이 우리 두 번째 무슨 법칙으로 좀 들어갈 거냐면요. 중력 법칙으로 들어갑니다. 이 중력이라는 것도 일반적으로는 거의 다 만유인력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합니까, 얘들아? 존재하는 모든 물질,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들은 누구를 갖고, 얘들아? 질량을 갖고. 질량을 갖는 물질들 사이에서는 뭐하는 힘을 갖는다, 얘들아? 당기는 힘을 갖는다. 여기서 출발한 게 누구야, 얘들아? 중력 법칙이 중력이야. 알겠죠? 그래서 누구를 갖는 물체 사이에서 얘들아 질량을 갖는 누구요, 얘들아? 갖는 물체 어디에서, 얘들아?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힘, 요거를 우리가 무슨 역이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요걸 우리가 중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중력 법칙에서, 자, 그러면 우리 이 중력의 크기라는 것 자체가 누구에 비례해요, 얘들아? 네, 질량의 무엇하는 크기를 가질까요, 얘들아? 비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구의 중력이 아무리 세도요, 우주 공간 저 북극성 근처에 있는 누군가를 잡아당길 수 있어요, 없어요, 얘들아? 없어요. 너무 멀리 있으면 질량이 커도 당기기가 쉬워, 어려워, 얘들아? 어려워.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력은 누구에 비례해요, 얘들아? 질량에 비례하죠. 누구에는 반비례해요, 얘들아? 거리에는 무엇합니까, 얘들아? 반비례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반비례를 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당기기가 힘들어요. 근데 실제 실험을 해보니 거리에 반비례하는 게 아니라 거리 누구에 반비례해요, 얘들아? 제곱에 반비례. 그래서 거리가 몇 배 멀어지면, 얘들아? 2배 멀어지면 중력은 몇 배로 작아지더라, 얘들아? 4배로 무엇하더라? 작아지더라는 거야. 요걸 선생님이 문자로 표현해 볼게. 누구예요, 얘들아? 중력 법칙에서 질량을 갖는 물체 사이에서 무엇한다 라고 얘기해서, 얘들아 상호작용하는 힘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 물체 하나 가지고는 중력이 작용하기 어렵고요. 무엇합니까, 얘들아? 그렇죠.
두 물체, 얘가 M1, 얘가 M2라는 질량을 가졌을 때 이 두 물체 사이에서 서로 무엇하는 힘이야 얘들아? 당기는 힘에 관련된 게 바로 중력 법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력 누구는요 얘들아? F는 무엇합니까 얘들아? 두 물체 질량의 곱에 무엇한다 얘들아? 비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실험을 해보니 중력 F는 누구 제곱에 반비례해요 얘들아? 거리 제곱에 무엇하더라? 반비례하더라는 거야. 맞아요? 따라서 우리 누구는요 얘들아? 중력 누구는 F는 상수 G를 붙여요. 여러분들 작년에 우리가 배웠던 운동에너지 2분의 1 몇 V제곱 얘들아? MV제곱 기억하죠? 이때 붙은 2분의 1이 늘 이 문제를 풀어갈 때 공식으로 풀어갈 때 붙여야 될 상수에 해당합니다. 그 상수가 너무 길면 이렇게 문자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 G 그 다음에 누구요 얘들아? 거리 제곱분의 무엇합니까 얘들아? M1, M2의 곱값으로 우리는 누구를 구합니까 얘들아? 중력을 무엇할 거예요? 구할 거예요. 실제 저기다 숫자를 대입해서 계산하라는 문제는 나와요 안 나와요? 사실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나올 거야? 저 공식에 관련된 개념의 문제가 등장을 할 거예요. 자 이제 누구요 얘들아? 두 물체 사이에 두 물체 누구요 얘들아? 사이에 누구에 대해서 들어갈 거예요 얘들아? 중력에 대한 내용을 좀 풀어 가볼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 두 물체가 있는데요. A라는 물체가 있습니다. 이 물체의 질량이 M1 그 다음에 여기 B라는 물체가 있는데요. 이 물체가 누굽니까? 질량이 M2예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누가요 얘들아? M1이 누구보다 얘들아? M2보다 더 커요. 그리고 둘 사이의 거리는 얼만큼 떨어져 있어요 얘들아? 얼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이때 두 물체는 서로 무엇하지 않아요 얘들아?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요. 저 거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엇하고 있습니까?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 건 맞긴 맞는데 저 거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는 서로 당긴다고 그랬죠? 그러면 A가 B를 당겨요 안 당겨요? 당겨요. 그치? B가 A를 당겨요. 맞죠? 그래서 A를 당기는 힘 FA 그 다음에 자 A가 B를 당기죠. 자기 쪽으로 당겨요. 그쵸? B를 잡아당기는 힘 누가 됩니까 얘들아? FB가 돼요. 분명 서로 당기고 있는데 서로가 끌려가지 않는다라는 건 FA와 FB는 뭐하다야 얘들아? 같다야. 방향은 무엇이 되죠 얘들아? 반대가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니까 A와 B 둘 중에 누구도 끌려가요 안 끌려가요? 안 끌려가네요. 맞죠? 칠판 봐야죠 어디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요 얘네들이 어떻게 해서 같은지 그 다음에 방향이 반대인 건 보이는데 어떻게 해서 같은지 다시 한번 공식으로 풀어가 볼게요. 여기서 작용하는 누구요 얘들아? FA 값을 구해볼까요? FA를 구하는 공식이 이 공식으로 갑니다. 중력상수 G 거리 제곱분의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FA를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돼요. 그런데 FB를 구하는 공식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역시나 상수 G 거리 제곱분의 무엇이 됩니까 얘들아? M1, M2의 곱과 무엇하다 얘들아? 같다. 그런데 쓰고 보니 공식이 지금 완전히 같아요 안 같아요? 공식이 아니라 실제 있는 이 문자들을 대입했을 때 똑같은 문자로 대입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네요. 방향은 무엇이고요 얘들아? 반대이고요. 따라서 FA와 FB는 지금 현재 이 그림 안에서 무엇하다야 얘들아? 같다.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같습니다. 됐을까요? 됐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정해져 있어요. 계속해서 이 형태로 나와요. 두 물체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힘 FA와 FB는 뭐하다 얘들아? 같다야. 그런데 문제는 요런 형태가 나왔을 때 자 틀립니다. 요게요 지금 요 동네에서 점점 출제 비율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누굽니까 얘들아? 지구예요. 지구의 질량이 누가 됩니까 얘들아? M3가 돼요. 지구의 질량이 누가 돼요 얘들아? M3가 됩니다. 자 지구와 물체 누구 사이에 얘들아? A 사이의 중력을 구하시고 지구와 물체 B 사이의 중력을 구해서 대소관계를 비교하시오. 자 얘를요 FA 누구요? 다시 얘를 FB 다시 이렇게 할게요. 자 FA 다시와 FB 다시도 똑같으냐 한번 구해봅시다. 우리 보면 누구요 얘들아? F 누구 다시 얘들아? A 다시 살펴보면 어떻게 나와요 얘들아? FA 다시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얘들아 상수 G 거리 제곱 그런데 거리는 둘 다 얼로 똑같다라고 우리가 한번 정해볼게요. 거리가 같을 때 자 FA 다시는 얼의 제곱분의 M 누구요 얘들아? 1 곱하기 M 누가 돼요? 3가 돼요. 그 다음에 F 누구 다시 얘들아? B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들아? 중력상수 G 누구요 얘들아? 거리 제곱분의 무엇이 됩니까 얘들아? M2 곱하기 누가 돼요 얘들아? M3가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네요. 자 그럼 니네 지금 보세요. 여기 다른 문자는 다 똑같은데 누가 달라요? M1과 M2가 다른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M1이 커요 M2가 커요? M1이 크다라고 해줬죠 문제. 그러면 결국 FA-가 커요 FB-가 커요? FA-가 더 큰 거 맞아요 틀려요? FA-가 더 크네요. 맞나요? 이렇게 해서 잘 보세요. 이건 A, B 두 물체 사이의 중력이고요. 이건 A와 지구 사이의 중력이야. 요것도 B와 지구 사이의 중력이야. 됐을까요? 그래서 두 물체 사이의 중력인지 지구와의 중력인지 문제 잘 읽으세요. 알겠죠? 지구와의 중력은 엄연히 달라요. 지구의 질량은 똑같지만 A와 B의 각각의 질량이 같아요 달라요 얘들아? 다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됐을까요?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린 누구에 관련된 내용을 봤어요 얘들아? 중력의 개념과 중력 법칙 그리고 두 물체 사이의 중력을 봤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 누굴 보여줄 거냐면요 선생님이 뉴턴의 사고 실험이라는 걸 보여줄 거예요. 뉴턴의 무슨 실험? 사고 실험. 누구로만 가능한 실험이야 얘들아? 생각으로만 가능한 실험 맞아요 틀려요? 생각으로만 가능한 실험을 뉴턴의 사고 실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얘가 생각으로만 가능하다는 건 현실로 옮기기에는 기술이 되게 많이 부족했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누구 배웠었어요 얘들아? 수평 방향으로 던진 누구의 운동 얘들아? 공의 운동에 대해서 배웠어 안 배웠어 얘들아? 배웠었어. 수평 방향으로 공을 던졌더니 무슨力작용해 얘들아? 중력이 작용해. 맞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이 친구가 낙하하는 동안 이렇게 해서 포물선 운동으로 떨어지는 거 봤어 안 봤어? 봤죠. 자 우리 지구상에서는요 어떤 높이에서 떨어져도 다 저런 운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볼 수가 있냐면 이렇게 해서 지구에서 높은 곳에서 누구를요 공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뉴턴의 생각에 이렇게 떨어지겠네? 맞아 그치. 그런데 뉴턴이 이런저런 실험을 해보니 이 공을 좀 더 빠른 속도로 던져봐. 그러면 좀 더 멀리 가서 지구 표면에 떨어질 거야.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맞죠.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을 지속하니까요. 맞죠? 그런데 저기서 좀 더 빨리 던져봐. 그래서 무엇합니까? 더 빨리 던졌어요. 그랬더니 좀 더 멀리 가서 휘어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나요? 이때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렇게 좀 더 멀리 가서 휘어질 때 저 휘어지는 정도가 지면에 둥글게 기울어진 정도와 무엇하다 라고 한다라면 같다 라고 한다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속적으로 지구 표면에 떨어지지 않는 공의 운동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얘들아? 있겠네요. 그래서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무엇합니까 얘들아? 지구 표면에서 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계속 원운동하는 물질의 운동을 볼 수 있다는 거야. 이때 이 공은 얘들아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지구 표면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수평 방향으로는 계속 등속 직선 운동을 하기 때문에 원운동 하는 동안 속도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됐나요? 방향만 지속적으로 바뀌어요. 왜요? 중력 때문에. 자 따라서 여러분들 이러한 물체의 운동을 우리는 등속 무슨 운동이라고 얘기해요? 원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등속 무슨 운동이라고 얘기해요 얘들아? 원운동. 등속 무슨 운동 얘들아? 원운동. 알겠죠? 얘를 등속 원운동이라고 하고요. 이걸 모티브로 해서 후대 우리가 누굴 만들었어요 얘들아? 인공위성을 만들었어 안 만들었어? 만들었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중력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제 마지막 내용이 사실 뭐냐면 중력과 우리 생활이야. 자 중력과 무엇합니까 얘들아? 우리 생활로 들어가 보면 자 중력이 첫 번째 중력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게 시험 문제 나오냐면 지구 시스템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몇 가지가 사실은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 중력이 작용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누구요 얘들아? 중력이 무슨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 얘들아? 생명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 요것도 여러분들이 좀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먼저 지구 시스템에 영향을 미쳤던 내용들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어쨌든 지구에 작용하는 무슨 력 때문에 얘들아? 중력 때문에 지구에는 무엇합니까 얘들아? 무거운 공기가 아래로 내려가고 가벼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무슨 현상 얘들아? 대류 현상. 그렇지. 그 다음에 무거워진 빗방울이 아래로 떨어져서 무엇을 일으킵니까 얘들아? 기상현상을 일으키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그리고 이렇게 떨어진 물방울이, 빗방울이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지대로 흘러내리는 것도 중력 때문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다양한 무슨 변화가 나타나요, 얘들아? 지형 변화가 나타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렇게 흘러간 물이 산과 산을 깎아서 누구를 만들어요, 얘들아? 계곡을 만들기도 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누구도 있냐면 밀썰물 현상 있죠. 자, 이 밀썰물 현상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거 우리가 조석 현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조석 현상에서 뭐가 니네 시험 문제가 나왔었냐면 저거 나왔었어. 조석 현상은 태양, 지구, 달의 누구 때문이야, 얘들아? 중력이 균형을 맞추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조석 현상이야. 맞아요? 그런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태양과 달의 중력에 의해 밀썰물이 나타난다. 요게 중력이 지구 시스템에 미친 영향이다. 이렇게 나온 거야. 자, 여기서 뭐가 틀렸어? 메인은 누구야? 메인은 누구의 중력이야? 달, 태양, 그 다음 누구야? 지구야. 지구란 말이 빠지면 안 돼. 근데 문제, 태양과 누구예요, 얘들아? 달에 중력 때문에 밀썰물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왜 틀린 문구였어요? 그런데 지구 하나 빠졌다고 해서 이게 틀린 말인가? 해가지고 요 문제에서 다 낚여왔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요런 걸로 들어가면 이제 말장난식의 문제들이 나와 안 나와, 얘들아?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중력이 지구 시스템에 어떤 영향 부분을, 뭐 어떤 게 영향을 미쳐서 이제 지구의 변화가 나타나느냐, 이것도 여러분들 좀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고산지대에 올라가면 산소가 부족한 거 맞아요, 틀려요? 공기 자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누구 때문이에요, 얘들아? 중력 때문이에요. 그쵸? 그래서 고산지대에 누구요, 얘들아? 산소 부족. 요거 무엇합니까, 얘들아? 요거가 바로 중력이 지구 시스템에 미친 영향입니다. 그런데요, 요걸 생명 시스템이라고 착각해서 문제를 푸는 친구가 있었어요. 고산지대에 올라가서 산소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이 산소 부족한 것 때문에 뭐 산소통 들고 올라간다 뭐 이런 것들, 요건 생명 시스템이 아니라 지구 시스템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알겠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대안을 세우기 위해서 높은 산에 올라갈 때 산소통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력이 생명 시스템에 영향을 미친 거, 요걸로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린이 목이 되게 길죠. 여러분들 기린 봤어요? 선생님도 이제 애기 낳고 동물원 가가지고 기린을 이제 몇 년 전에 다시 봐, 목이 진짜 길더라. 밖에서 봤더니 너무너무 높은 거야. 그러니까 머리 꼭대기까지 혈액이 잘 안 올라가요. 그래서 누구요, 얘들아? 기린이 포유류 중에 혈압이 제일 높아요. 몇이에요, 얘들아? 200이. 인간이 120이거든요. 그러니까 200이면 굉장히 높은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코끼리처럼 몸이 큰 애들은 중력 때문에 몸에 의해서 몸이 무너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다리가 두꺼워요, 얇아요, 얘들아? 두꺼워요. 그 다음에 이제 민들레에서 애들이 시험 문제 조금 틀렸거든요. 민들레에 보면 얘들아, 그 씨에 털들이 달려있어, 안 달려있어? 달려있어. 이거는 중력을 이기려고 달아놓은 거야. 그래서 무엇합니까, 얘들아? 멀리 얘네들 씨앗이 퍼져야 되는데 중력 때문에 바닥에 떨어지면 주변에만 민들레가 씨를 뿌리게 되니까 여기에 털을 달아서 중력을 무엇하게끔, 얘들아? 이기고 멀리 날아가게끔 생물적 구조가 정해진 게 민들레의 그 누구예요, 얘들아? 그 털이에요. 꽃가루 털.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뭘 볼 수가 있냐면 우리 사람의 정맥에 누가 있어요, 얘들아? 사람의 정맥에는 판막이 있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좀 사고력 있게 문제를 봐주셔야 되는데, 우리 혈관에는 무슨 맥과 무슨 맥이 있어, 얘들아? 동맥과 누가 있어? 정맥이 있어. 동맥이 나가는 혈액이야. 상관이 없어. 정맥이 온몸을 돌고 돌아오는 혈액이야. 이러다 보니 바닥을 찍고 돌아서 무엇할 때 규민이 졸려요? 올라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얘들아? 중력 때문에 이 혈액이 무엇할 수 있어요, 얘들아? 거꾸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처럼 이렇게 많이 직업적으로 서 있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이 부분이 심각하죠. 그래서 종아리에 보면 혈액이 올라가다가 거꾸로 역류해서 혈관이 이렇게 돌돌돌돌 뭉쳐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도 이제 하지정맥류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 중력에 적응을 했기 때문에 무엇합니까, 얘들아? 판막이라는 게 정맥에 다 있어요. 혈액의 역류를 무엇하게끔? 방지하게끔. 나이가 들면 판막도 모여지는 거야? 버리는 거야? 내 거? 자, 저렇게 버리는 학생이 한 명씩 꼭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판막이 무엇합니까, 얘들아? 찢어집니다. 판막이 이렇게 해서 혈액이 역류하면서 찢어지면 이제 혈관이 뭉치고, 나중에 수술을 하러 가면 그걸 열어서 혈관을 잘라서 버리고 붙이는 거야. 자, 그래서 판막이 있는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중력의 생명 시스템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몸에 있는 모든 정맥에는 판막이 있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근데 이 문제를 푼 반은 맞추고 반은 틀렸어. 그러니까 반은 그 틀린 애들이 그냥 냈다 외워서 쓴 거야. 정맥이 심장으로 되돌아가는 혈액이죠. 그런데 심장으로 되돌아갈 때 이렇게만 되돌아갑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판막 정맥도 있어 없어? 있지. 얘는 중력의 방향이잖아. 굳이 역류를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머리에서 돌아가서 심장으로 내려가는 정맥에는 판막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모든 정맥에 판막이 있다? 요건 사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판막이 생명 시스템에 적응한 건 알겠는데 이런 내용은 결국 암기만 해가지고 못 풀어내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식물의 뿌리가 땅속 깊숙이 무엇하는 거 잘하는 거. 얘는 중력의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몸이 자라거든요. 그럼 중력이 반대 방향으로 몸이 자랄 때 중력이 아래쪽으로 중심 방향으로 향하기 때문에 얘 몸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뿌리를 지고 어디로 얘들아 아래 중심 부분으로 깊게 뻗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것도 중력의 생명 시스템이 적응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됐을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중력 파트가 이렇게 되면 마무리가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여기도 문제를 좀 풀고 가셔야 돼요.